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작도 작은 도박사입니다. 오늘 2월 11일 금요일에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고요. 그 전에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됐네요. 일단,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됐고요. 인중 발선법과 두성을 가지고 연습한 소감을 이제 동영상으로 기록하고자 방송과 녹화를 이렇게 시작했고요. 일단 연습하면서 비단 목뿐만 아니라 전체 여기 머리 목 기준 말하자면 머리 위에는 머리 밑에는 여기 상체 있죠. 상체에 약간 변화가 오더라고요. 상체가 이렇게 변화오고 머리도 이렇게 변화 오긴 하더라고요. 특히 소리를 낼 때가 아주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정도로 각설하고 인중 호흡법을 연습한 소감을 말해야겠죠. 인중 호흡법. 크게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냥 입이 아닌 오로지 여기 입이 아니고 오직 코로만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반복하는 연습이고요. 앞에 그 동영상에서 인중 호흡법이나 인중 발성법의 고난도 연습 단계라고 언급한 적 있죠. 인중 호흡법에서 말하자면 들이쉴 때는 어떻게 하냐, 천천히 이렇게 들이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내쉬는 그런 동작입니다. 물론 호흡법 단계가 그냥 가볍고 편하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아니라 보거든요. 오늘 연습할 땐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더라고요. 이게 오늘 약간 더워서 힘들고 이럴 경우 짜증 부린 경우가 그때서야 나타나더라고요. 즉 물론 그냥 잠시 쉴 때는 괜찮아,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이게 그때부터 반응이 오더라고요. 예, 특히 인중호흡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나 오늘 약간 오늘 힘들다, 피곤하다, 약간 그런 상태를 반응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 인중 발성법을 연습하면 어떻게 되겠죠? 만약 그런 감정이 뒤섞인 상태에서 연습하게 되면 당연히 목이 다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호흡법은 인중 호흡법은 그 인중 발성법 단계를 위한 인중 발성법을 연습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제가 항상 준비 운동이라고 강조 하죠, 당연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기에 최근에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물론 편파 판정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바로 뛰어들진 않고 대기실이나 휴게실에서 준비 운동하죠. 즉 몸을 푼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가볍게 몸 푼다라기보다는 이제 경기에 이제 본선에 이제 뛰니까 참여하니까 철저히 준비 운동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준비 운동의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 보면 되고요. 준비 운동이 너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면은 안 되겠죠.
항상 그렇죠. 자신의 그 상태를 이렇게 체크한다, 확인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중호흡법에서 제가 준비운동기라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거고요. 물론 인중발성법을 연습하기 위한 그 과정을 위한 준비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뭐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죠. 자, 다시 말하겠는데요. 입이 아니고 코, 기강 보이죠? 오로지 비강 그러면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럼 반복하는 연습하는 반복하고 연습하는 동작입니다. 처음에 호흡법에선 당연히 호흡법 연습하는데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일 제가 이거 헤드폰 안 끼고 뭐 그걸 연습했다면 당연히 졸음이 왔겠죠. 앞에 제가 그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여드리자면, 자 보이시죠? 연습한 날짜를 기록 제1편. 라가 아니라 그냥 요거만 보여주죠. 그냥 이거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화면 치우고 보면 일본에서 9.3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0번을 제외한 그 재생 시간이 그 52분 38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거울 보고, 물론 거울이 필요하겠죠. 연습할 때는 네, 물론 뭐 굳이 헤드폰이 아니어더라도 뭐 이어폰 해도 뭐 상관없겠고요. 연습할 때 항상 거울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단 한 번도 거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더라고요. 뭐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습할 때 항상 이 앞에 거울을 갖다 대고 항상 여기 안면 구조에 내 얼굴 보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 이마에 힘이 들어갈 수 있고 뭐 비강, 인중, 턱에 힘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걸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호흡법의 중요성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그 인중 발성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중 발성법. 연습 단계 수를 말하자면 그 인중 호흡법은 뭐 연습하는 단계의 그 숫자가 적지만 인중 발성법은 많습니다. 인중 호흡법은 뭐 5가지라고 말하자면 인중 발성법은 무려 이건가? 네. 9가지거든요. 물론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연습하는 단계를 제외하고의 그 숫자입니다. 인중 발성법 연습 단계가 많으면 이게 연습량 확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앞에 제가 보여줬죠. 명상 전용 작은도 박사의 기준 보면 일본에서 9.3번까지 해서 52분 38초이지만 그 길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중간 휴식을 빼면은 턱없이 모자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턱없이 모자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보세요. 자, 보이시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중간 휴식이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죠. 중간 휴식 예전에 중간 휴식 2개였는데 최근에 하나로 이렇게 단축했습니다. 6번 신해철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이 중간 휴식 하나만 지정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반납하는 식으로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연습할 때 당시 물론 조금 목에 힘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 오랫동안 연습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잠시 잠깐 연습할 때는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잠시 잠깐만 연습할 거면 안 하는 게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그냥 잠시 잠깐 연습할 바에는 그냥 안 한 쪽이 그게 좋습니다. 잠시 잠깐 연습하다 또 잠시 잠깐 연습하면 이게 언젠가 자기 자신이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지칠 수가 있거든요. 잠시 잠깐 연습할 거면 그냥 안 하는 쪽으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인중 발성법 그 연습법 소감 말하자면 처음에 뭐 입을 벌려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입을 담은 상태에서 자, 입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죠. 물론 비강이나 구강 내서 뭐 이렇게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겠죠.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성대에 의존해서 소리를 내면 안 되죠. 성대에서 소리를 내되 힘을 주는 걸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죠.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뭐 인중에 이렇게 이렇게 울리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목에 힘을 뺀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내야 하거든요. 여기 턱하고 여기 턱과 목 근육의 힘을 최소화해가지고 빼면서 그 뺀 힘들은 어디 있느냐고 말하자면 소리를 내면서 여기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처음에 인중 울리는 연습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턱과 목 근육의 힘을 빼야겠죠. 뺀 힘을 어디로 전달하느냐?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해주는 겁니다. 굳이 제가 물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의식하지만 이제 꾸준히 연습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숙련되면 이제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중 발성법의 두성의 목표이자 본질입니다. 책으로만 배워서 하는 거 위험하다고 했죠. 어느 영상에서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의사가 의학 서적만 가지고 그 책만 가지고 배우는 거 위험하다고 표현했죠. 즉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컬 강의나 연습하는 방법 이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잘못된 연습 방법이 자신의 목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즉 성대가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자 턱과 목 근육의 힘을 빼서 이제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물론 연습할 때는 의식해야겠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죠. 제가 인위적인 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냥 몸이 알아서 이렇게 반응해서 내가 연습했던 대로 작동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에 힘을 한 다음에 여기 자 양어깨하고 흉부 있죠. 흉부 가슴에 힘을 빼줘야 하거든요. 힘을 빼는 연습 방법은 그냥 반복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선택형 반복이더라고요.
이 연습 단계는 뭐 한 번이나 두 번 하거나 뭐 그거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선택형 연습 단계는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 두 번까지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벌려서 하는 연습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할 때 이제 조금씩 벌려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는 연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어눌한 듯한 그런 소리를 냈지만 이제는 점차 꾸준히 연습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소리가 이렇게 뚫고 나오죠. 마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직선으로 이렇게 빠르게 달려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소리가 이제 아무런 그 간섭, 뭐 장애물, 뭐 간섭 없이 소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울리게 된다는 거죠. 앞에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두성 단어를 제가 자꾸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즉 핵심 재료를 말씀 안 드렸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계속 말하자면 일단 이제 인중 발성법 연습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목에 힘이 빠지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를 내면 이제 목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럼 다른 힘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그 힘을 지탱한다는 거죠. 즉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힘 탄력을 받거든요. 힘을 이렇게 지탱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다는 거죠. 소리를 낸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런 시스템이라 봅니다. 인중 발성법과 두성에서 말하는 그 목표이자 본질은 바로 그런 시스템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한 이렇게 컴퓨터 작동하듯이 그런 체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화한 지 17분 54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17분 54초. 근데 이번 주에 연습을 해봐야 호흡법만 했거든요. 물론 다음 블로그에서 그 연습한 기록을 한 달마다 그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겠지만 말이죠. 근데 목에 힘이 들어가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리를 내기가 힘들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죠? 잠시 잠깐 소리 내는 건 괜찮으나 장시간 이게 뭐 토론 방송 있죠. 토론회 이런 거 할 때 장시간 말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목에 무리가 가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죠? 물론 심하면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론 뭘 연습하면 진짜 힘들죠. 그 하반신 다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연습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거는 인지상정이고요. 연습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온갖 게 떠올리다. 이게 이 심리 정신과 이게 직결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난 꾸준히 연습했는데 나 했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즉 오늘 연습이 잘 됐다. 내일 됐을 때 오늘은 연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 차이가 뭐냐면 심리 정신과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즉 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화나면 그때 어떻게 이렇게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이게 소리를 내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죠. 이게 그겁니다. 이게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에서 당연히 숨을 쉬니까
더 빨리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뭐 들이쉬고 내뱉고 이게 그 동작이 빠르겠죠. 그 호흡법 교관신경과 그 호흡법하고 교관신경과의 그 관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언급했죠. 그 인중호흡법에서 그 준비운동 인중발성법을 위한 그 준비운동이라 표현한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맨 처음에 연습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호흡법은 대강 연습하고 발성법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만약 이렇게 억한 감정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연습하면 그때 발성법을 연습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목에 이게 영향을 받거든요. 목에 힘을 빼는데 계속 그쪽에만 신경 쓰이다 보니까 정작 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약간 억압된 심정인 상태에서 말 연습하게 되면 당연히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그 인중호흡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일단 이렇게 입을 천천히 벌려서 한 소리 내는 연습하다가 이제 다음에 입을 닫거나 입을 열리거나 이렇게 흥얼거리거든요. 이제 소리를 내면 이제 흥얼거리는 그런 연습 단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리 내는 위치를 한번 이렇게 여러 다각으로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 이전의 단계인 발음 연습. 거기는 그냥 어떤 그냥 읽는 지문이 있는데요. 읽고 그냥 발음을 이렇게 이제 교정하는 그런 연습이라 보면 되고요. 맨 마지막이 노래죠. 근데 맨 마지막 노래고 거기가 끝이냐고 의문이 드실 건데요. 제가 의문이 든 게 뭐냐면 그럼 두성을 내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의문이 떠올리겠죠. 이게 두성은 그냥 인중 발성법처럼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소리 내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고음역대 노래를 하면 안 되겠죠. 처음엔 저음역대 노래, 중음역대 노래, 고음역대 노래 이런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목의 근육을 점차 이렇게 활성화해 주는 거죠. 노래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엔진에 시동을 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음 부르면 1단계, 2단, 중음역대 2단계, 고음역대 3단계 엔진의 그 기어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의 기어가 1, 2, 3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엔진 3단에 올리면 고음역대부터 부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목이 쉬겠죠. 그래서 성대 부담을 안 가도록 저음역대부터 중음역대, 고음역대 이런 순서대로 연습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물론 두성 연습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이지만 말이죠. 제가 연습해야 되고 챙겨야 할 게 뭐냐면 이렇게 소리 조금씩 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소리 이렇게 점차 입을 벌리면서 라는 소리 내면서 인중에 힘을 빼는 동시에 울려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 앞에 얘기했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인중 호흡법하고 그 인중 발성법의 고난도
고난도 연습 단계는 단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호흡법 발성법 단계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난도 연습 단계라는 건요. 그만 잘 극복하면은 된다라고는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근데 연습할 때는 제가 방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 오늘 진짜 피곤하다. 나 오늘 피곤하다. 뭐 힘들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일단 마음을 이게 추스린 다음에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연습한 지 꽤 됐죠. 제가 그 앞에 뭐 다음 블로그 보여드렸다시피 2021년 7월부터 인중 호흡법부터 연습을 시작했죠. 물론 점차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뭐 인중 발수법 단계로 넘어가기도 했지만요. 인중 발성법 단계 넘어갈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호흡법이 중요하다고 느끼더라고요. 뭐 처음에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말씀드린 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호흡법에서 이제 손을 낼 때 이제 공기를 여기에 뭐 흉부냐 아니면 밑에 복식이냐 그 어느 중점에 두냐에 따라 이게 소리 내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 말할 때 느끼고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목에 힘은 안 들어가고 다른 데에서 그게 힘을 주고 있겠죠. 어디냐?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겠죠. 뭐 말하거나 노래할 때나 뭐 어디서든 무의식적으로 제가 말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인중 발성법을 연습한 소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단어를 언급할 부분이 동체 공명, 곤명 두 개인데요. 동체 공명은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옆에 요 두부 공명도 포함하지만 말이죠. 뭐 클릭해서 보여드리긴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성과 두성의 차이점하고 두성을 내기 위한 핵심 재료라고 언급해드렸죠.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부 공명, 동체 공명, 곤명 이 세 가지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두부 공명은 없고요. 다음 동체 공명, 동체 곤명도 없고요. 남은 건 공명이죠. 자,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에센스 국어사전 특장판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공명은 찾긴 찾았는데요. 오늘 그 말한 거랑 관련 있는 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공명이라는 단어가 그 똑같은 단어가 세 개로 나뉘어 있네요. 여기서
오늘 말한 거랑 그 연관돼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곤명 명사 1번 남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 따위에 공감하여 그에 따름이고요. 2번 물리 발음체가 외부 음파에 자극되어 이와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는 현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지금 보시면 1번에서 8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 곤명 5번만 한번 읽어보죠. 곤명 5번 명사 1번 물리 진동하는 개의 진폭이 급격하게 늘어남 또는 그런 현상 외부에서 주기적으로 가하여지는 힘의 진동수가 진동하는 개 고유의 진동수에 가까워질 때 일어난다. 2번 물리 양자 역학에서 입자끼리의 충돌로 생기는 에너지의 그 총량이 복합 입자의 에너지 준위와 일치하는 곳에서 단면적 에너지의 극대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복합 입자가 생김 또는 그런 현상. 자, 3번 화학 어떤 화학 결합이나 분자의 결합 구조가 두 가지 이상의 구조식으로 혼합되어 있는 현상. 벤젠의 경우처럼 원자가 결합 이론으로 화학 결합의 특성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이상의 결합 구조가 혼합된 것으로 설명해야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 3번을 고르자면 전 1번이라고 고르겠습니다. 자, 1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1번 물리 진동하는 개의 진폭이 급격하게 늘어남 또는 그런 현상 외부에서 주기적으로 가하여지는 힘의 진동수가 진동하는 개 고유의 진동수에 가까워질 때 일어난다 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물론 여기 뭐 성대가 이렇게 뭐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이렇게 진동하겠죠. 성대에 의존해서 두성을 내란 뜻이 아니라 목에 힘을 빼서 그렇죠. 물론 빼고 그냥 원음은 성대에서 이렇게 나오긴 하겠죠. 여기 원음이 성대에서 목에서 나오긴 할 건데요. 힘을 안 준 상태에서 두성을 낸다는 건 주변 있죠. 앞에 제가 이거 비성이라고 여기 표현한 적 있죠. 비성 쓰는 그 수단은 가성이나 두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성 울린다고 해서 무조건 두성을 간다는 뜻은 아니라 그냥 비성으로만 울리니까 그냥 코 맹맹이 소리밖에 안 들리겠죠. 비성을 할 때 이마 여기 미간에 이마 밑에 미간 있죠. 미간에서 이마 여기 뼈를 이렇게 울려서 두성을 내는 듯한 머리 울린 듯한 그런 두성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공명이 안 일어난다면 여기 미간 속에 뼈가 안 울리면 뼈하고 머리가 안 울리면 그냥 가성이라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런 차이입니다. 가성과 두성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즉 곤명이냐 자 오로지 목으로만 이게 소리를 내느냐 아니면 목에 힘을 빼고 원음은 성대에서 나오나 여기 두부 얼굴에 곤명해서 가성이나 두성 낼 거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목으로만 내면 그때 어떻게 됐죠? 당연히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성대 힘이 들어가겠죠. 제가 뭐 앞에 영상에서 아마 계속 이런 거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으로 라고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오랫동안 이 목에 힘을 주는 주는 게 이게 무슨 관행처럼 굳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이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교정될 리가 없거든요. 일주일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자, 8개월 이상 해야 뭐 목에 힘이 빠진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 8개월을 그 의미는 내가 매일 하루 종일 그 연습해서 겨우 힘을 뺀 거라고 그렇게 말한 거고요. 연습 기간을 말하자면 저의 관점에선 12개월, 1년, 12개월, 1년을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미쳤다고 그럼 1년 동안 목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하느냐 약간 불만을 토로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목에 계속 힘을 줘보세요. 뭐 계속 뭐 말할 때나 노래할 때 계속 목을 주는 습관을 주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대가 온전하질 못하겠죠. 나아가서 심하면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소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오늘 자, 인중호흡법, 인중발성법 이제 연습한 소감과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에 단어를 찾고 설명하는 이제 콘텐츠를 마무리하고요. 아울러 인중발성법 인중발성과 두성의 연습한 소감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